쪽이 많아요. 많은데 또 모델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촬영 기획안을 보통 짠 다음에 영상 촬영은 좀 다릅니다. 카메라 외 장비 구입 역사.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진 관련한 업무를 하는 걸로 한번 좀 일을 진행해 볼 거예요. 어떤 걸 찍을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촬영 기획안을 보통 짠 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촬영 기획안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보통은 이제 사진 촬영 기획안, 그 다음에 아니면은 영상 촬영 기획안,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진 촬영 기획안의 포맷은 뭐 딱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내가 보고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되고요. 다만 뭐라고 표현하지? 일단 기획안이 없으면은 어떤 걸 찍을지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네, 파주 쪽이 많아요. 많은데 일단 문제는 뭐냐? 일단 서울권을 벗어나면 모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오래 촬영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파주 쪽 촬영도 괜찮습니다. 예산이 좀 풍부하다. 근데 저는 촬영 자체를 굉장히 빨리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1시간만 쓰기도 하고요. 되게 비일비재해요. 1시간만 쓰기도 하고, 뭐 길면 4시간 정도? 일단 이제 작은 업체에서 모델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뭘 찍어야 될지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내가 뭘 찍을지를 되게 명확하게 알고 있은 다음에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냥 저희 같은 경우 특징이 1시간씩 좀 끊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끊어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모델 촬영 경험을 해보면은 보통 우리가 그래 한 4시간 찍지 않을까? 뭐 3시간 찍지 않을까? 뭐 하루 종일 하프 아니면 풀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단가가 4, 5시간, 10시간, 8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단가가 굉장히 세요. 근데 내가 뭘 촬영할지를 명확히 알고, 그리고 사진인지 영상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촬영하게 되면은 단가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분한테 이런 거예요. 4시간인데 일단 시간당 뭐 3만 원씩 해가지고 12만 원이야 이러면은 모델한테는 이 돈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4시간이면 내 하루 종일 쓰는 건데 12만 원? 왜냐면 모델들은 이게 일이 되게 불규칙하거든요. 불규칙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 촬영할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은 좀 매력적이 되죠. 1시간에 5만 원이야. 이거 한번 그냥 1시간에 끝난다는데 한번 갔다 와봐? 그리고 왜냐면 촬영하다 보면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모델을 큰 스튜디오 같은 데는 한 10시간, 12시간 부른 다음에 촬영은 1시간 하고 막 그래요. 뭐 광고 세팅하고 조명 세팅하고 스타일링 했다가 저 모델 찍었다가 2명 붙여봤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 내가 혼자서 찍는다라고 하면은 한두 시간이면 대부분 끝납니다. 물론 못하면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지? 오늘 할 거니까 못하면은 그때 또 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시간 안에 못했는데 내가 칠 게 많아가지고 이제 2시간 안에 못했다 그러면은 1시간만 더 하자, 내가 더 챙겨줄게, 1시간 더 챙겨, 이러면은 또 그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가 중요할까요? 돈을 밝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밝히는 거. 돈을 밝히고 뭐라고 하냐? 당일 지급한다. 이게 모델 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되게 많은 업체들이 그날 지급을 합니다. 그날 지급을 하지 않고 뭐 찍고 나서 한 달 후에 정산해준다 그래. 그러면 신생하는 모델들은 돈도 급하지만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떼먹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7만 원 주면은 물론 법인들,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관행처럼 원천세를 저희가 부담을 하거든요. 왜냐면 돈 7만 원인데 왠지 기분이 그거 원천세 떼면은 한 2천 얼마 떼인단 말이에요. 2,100원 떼이거든요. 이거 17,900원 이렇게 줘요. 근데 물론 세무는 좀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뭐라고 표현하지? 세무는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거기 그 7만 원 딱 주는 거랑 또 우리 원천세는 부담해 하면은 뭔가 또 마음이. 그다음 메이크업 같은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메이크업. 근데 보통 내가 엄청난 촬영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생활 촬영을 한다. 생활 촬영한다 그러면은 메이크업이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뷰티 화보라든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행동하는 모습을 찍는다든가 들고 있는 모습을 찍는다든가 이种그리고 경쟁업체가 되게 중요한데 경쟁업체가 막 연예인 나오고 이러면 뷰티 모델 좀 써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남들보다 좀 예쁜 모델 찍을 거고 좀 인간성 특히 저희가 찍는 사진들의 특징이 인간성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사랑스럽고 뭔가 공감성 있는 모델을 찍을 거면은 메이크업은 그냥 스스로한테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자기 잘 알거든요. 그래서 또 메이크업을 너무 과하게 하면 너무 안 좋으니까 옅게 해달라.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아까 전에 드래그 했었던 내용 중에 이제 저희 회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꼭 게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팁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가 일단 촬영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촬영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내가 어떻게 찍힐까를 굉장히 불안해해요. 일반 사람도 그렇고 모델은 더더욱 그래요. 특히 모델은 지금 이 촬영이 자기가 정석적으로 찍는 촬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촬영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나올 건지, 아, 얘네들 이렇게 찍었었구나. 이 정도면 나도 믿을만 하겠다. 나도 잘 나오겠다라는 확신을 주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사이트 리뉴얼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일반인 고객들, 특히 단골 고객들의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골 고객들을 소위 말해서 꼬실 때, 유혹을 할 때,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단골 고객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막 기프트를 주기도 하죠. 엄청난 기프트여도 안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어떻게 찍을지를 예시를 좀 딱 주고 인생샷 찍어주겠다. 전문 사진 작가팀들 인생샷 찍어주겠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귀가 열립니다. 그래. 이해하기 좋은 기회지. 내가 저 선물 보고 꼭 했고 여기 이 업체를 좋아하고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게 미지수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감을 좀 씻겨주면은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예시로 이렇게 찍을 예정입니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제가 보여주는 여기는 그 영상 촬영 기획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디에서 퍼오는 것들이죠. 예, 어디에서 퍼오는 것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좀 찍을 거다라는 건데 예, 인물 촬영 경험이 없고 뭐 난 이렇게 찍고 싶어를 얘기해 주는 건 뭐 불법이 아니잖아요. 예, 찍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찍을 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좀 더 혹하겠죠. 아, 맞다. 저희 거 그냥 캡처해서 쓰셔도 돼요. 예, 저희 블로그에 있는 저희가 만든 사이트나 뭐 컨텐츠에 있는 거 캡처해가지고 왜냐면은 퍼포먼스 컷들은 저희가 거의 장담하는데 어, 근 10년간 제가 제일 많이 찍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 10년간. 왜냐면 저희는 항상 이런 것만 찍거든요. 그냥, 왜냐면 모델이 막 뷰티로 요즘에야 좀 다르긴 한데, 뷰티나 뭐 멋지고 정석적인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뭐 퍼포먼스를 찍거나 애들이 막 사랑스럽게 웃는 모습을 찍거나 아니면은 양으로 미는 모습을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막 떼거지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고객이 봤을 때 여기 되게 신기한데 신선한데 와 놀랍다 와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돼? 라는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퍼포먼스 사진을 좀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머니 컨텐츠 블로그나 아니면 저희가 만든 사이트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마음껏 갖다 쓰셔도 됩니다.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은 좀 다릅니다.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의 차이점. 영상 촬영의 차이점은 바로 영상은 모든 것을 좀 통제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보정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편집하다 보면은 이제 목소리를 크게 질러버리면 마이크에 턱턱 소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음성 녹음이 있는 영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치명적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은 좀 진지하게 뭔가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영상 촬영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제가 움직이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정면을 찍었는데 안 예쁘다 그러면 위로 이렇게 들어서 찍어보기도 하고 옆으로 가서 찍어보기도 하고 이제 렌즈 바꿔가지고 와이드하게 찍어보기도 하고 소품을 다르게 들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지울 수도 있고 다시 디자이너가 붙일 수도 있고 합성이라는 내용이 자유롭지만 영상은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막 제가 커뮤니티에도 영상 장비 같은 거 가끔 올려놓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게 되게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사진 촬영을 추천해 드리고요. 극단적인 경우가 뭐냐? 저희가 2012년부터 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3년에 처음으로 A7이라는 카메라를 샀어요. A7 플러스 5.8 사이즈. 요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걸로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지금도 추천할 만한 조합이에요. 이렇게 하고 장비 구입 역사입니다. 카메라 외 장비 구입 역사. 자, 이때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거 A7 괜찮네. 요거 괜찮네. 해가지고 한 2010 근데 카메라인 게 잘 고장나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 굉장히 고장이 안 나는데 2015년에 드디어 A7 소니 겁니다. R2라고 하는 기기를 영입을 해요. 그러면 기존 A7은 어떻게 됐냐? A7은 그냥 중고로 팔아버립니다. A7 중고로 팔고 한 개만 운영하는 거죠. 렌즈는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었어요. 이때 그 렌즈 55.8 사이즈 렌즈. 지금도 이 렌즈는 저희가 기본으로 삽니다. 되게 좋은 렌즈예요. 그냥 멀리 찍기도 좋고 워낙에 대부분의 저희 촬영이 이 렌즈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영입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슬슬 규모를 늘릴 때였죠. 그래서 또 하나를 영입합니다. A7 R2 두 개째가 돼요. 이게 그때 당시에 A7 M3 뭐 이런 거, R3 뭐 이런 거 나올 때인데 뭐 딱히 볼 때 제가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직원들이 늘어나니까 제가 그냥 촬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직원이 촬영할 때도 있고 두 개 스케줄이 겹치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왜냐면 저희는 고객의 스케줄을 대부분 맞추기 때문에 촬영할 수밖에 없는 일자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두 대를 운영해요. 이렇게 쭉쭉 가요.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제 2020년이 밝아옵니다. 2020년도까지 2020년도 되니까 일단 기계 하나가 좀 비실비실 되게 돼요. 여기에다 플러스 하나 더 있구나. 1635 16 1635 이게 앞에 있는 게 미리수를 얘기해요. 미리수를 얘기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렌즈 중에 하나죠. 1635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줌인 줌아웃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광 16mm면 엄청난 광각입니다. 부동산들이 쓰는 렌즈들이에요. 이런 데서 딱 찍으면 되게 와이드하게 보이고 해서 건물이라든가 큰 시설이랑 이걸 하면 요 두 개의 라인이면 이렇게 딱 조합이면 대부분의 상업 사진을 전 다 찍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뷰티하브나 뭐 이런 거 찍을 전문 사진관 아니니까 요것만 찍어도 진짜 엄청난 조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020년 들면서 또 직원도 늘어나고 프로젝트 단계도 좀 딥해지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카메라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해 픽픽 이제 렌즈가 막 맛이 가고 막 카메라가 됐다 안 됐다 하고 뭐 지금도 빌빌대는 카메라 아직도 살아 있는데 누르면 끼익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리고 다루다 보니까 막 떨어뜨리기도 했겠죠. 그래서 한 두 번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를 영입하는데 이제 원래는 R2를 영입하려고 했거든요. R2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주 좋은 뭐라 그럴까요? 기기가 나온 거예요. 2021년이다. R4라는 걸 합니다. 지금도 얘네가 일단 샀는데 나중에 평을 들어보니까 좋진 않았어요. 이게 DLS 그냥 이왕 살 거 좀 괜찮은 거 사자 이렇게 돼서 들어간 거고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진기예요. 렌즈는 동일하게 5 렌즈 또 사고 뭐 16, 35 이때까지는 이랬는데
이제 영상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코로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격변기라고 얘기합니다. 예, 온라인 마케팅 컨텐츠 업계에 대격변기가 일어났다. 자,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요, 저희는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먹혀 들어가는 사업체가 있죠. 예를 들어 실버카라든가 이런 쪽 먹혀 들어갑니다. 전략이 뭐냐? 사진만 찍었던 이유는 뭐냐? 왜냐면 대부분 상세 페이지에서도 자기 사진이 없었어요. 대부분 상세 페이지. 우리는 다른 업체보다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이 좀 더 나아지길 원하는 업체니까, 가장 없는 게 사진이었어. 사진 플러스 콘텐츠. 뭐냐면은, 뭐 예쁜 사진, 혹은 예쁜 사진들이 덜어 있었겠죠. 업체에서 받고. 근데 나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친절해주고,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그리고 그걸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대부분은 그 심플병에 걸려있는 업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기만 했어도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이제 2020년하고 2022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온라인 시장이 격하게 확대가 됩니다. 오프라인 업체들이 이제 후우죽순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때 시점을 계기로 해서 원래 온라인 준비하고 있었던 대형 업체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쪽으로. 경쟁이 극도로 심해집니다. 대부분 업체에서 그래요. 그래서 2020년도랑 2021년도에는 괜찮았는데 2022년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업종들이 많죠.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2020년도에 이 정도만 했는데도 2020년, 21년만 돼도 갑자기 너무 힘들어져. 왜? 옆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내가 한 거는 기본적으로 뺏기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더 플러스 알파라고 들어오거나 이미 막 집중화된 카테고리로 들어오거나 광고 기획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죠. 마케팅 업체들이 물건을 팔기 시작하고 제일기획 같은 뭐 대형 광고 CF를 하던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몰들을 연구해서 아 이게 방법이네 라고 생각해서 노하우를 알고 들어오니까 이때부터는 엄청난 경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영상을 이때부터 진행했어요. 아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냥 쇼핑몰 사진 콘텐츠만 있어도 잘 됐는데 였지만 아 이거 안 하면 미래가 없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당장 움짤 같은 거부터 찍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영상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기존의 장비는 그대로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2021년까지는 장비가 세대랑 렌즈가 깔맞춤 해가지고 6개에서 7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 정도만 해도 꽤 괜찮았는데 영상 들어가면서 2021년부터 예, 영상 장비가 이제 들어갑니다. 뭘 가져가야 되냐? A7S3. S3가 이건 영상 전문 장비고요. 미러리 있습니다. 되게 저희가 지금 최근에 찍고 있는 대부분의 영상은 이걸로 찍은 겁니다. 굉장히 잘 나오죠? 근데 이것만 일단 한 대를 유입해요. 기존의 카메라 세대도 돌리기 시작했지만 얘네들은 영상 전문이 아니라서 대부분은 뭐 30분의 출력 제한이 있거나 배터리가 너무 약하거나 특히 영상을 찍을 때 뭐 10비트나 뭐 이런 등등의 뭐 전문적인 영역이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기다 보니까 뭘 하기 시작하면 이제 카메라 렌즈를 사기 시작해요. 23mm GM 렌즈. 이게 괜찮대. 이거 사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해외에서 찍을 때 좋고. 자, 24.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줌 렌즈가 너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 2470 GM. 이거 말고 또 얼굴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 카메라가 영상이란 거는 내가 들이대는 순간 초점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70200 GM 수 이거 하나에 거의 막 눈물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거 하나에 막 330만 원 막 이래요. 요것만 하냐? 요것만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또 뭐 있냐? 기존에 오렌즈도 쓰기도 하고 이 정도 라인업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고정돼 있는 인터뷰 사진만 찍으면 좀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막 제가 정적이고 그냥 사람이 앉아가지고 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걸 또 찍고 싶고 사람들 막 걸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찍고 싶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짐벌이란 게 필요합니다. 짐벌도 처음엔 가성비 짐벌이라고 하는 위비레스. 그 다음에 좀 더 쓰다 보니까 뭐 2대를 운영해야 될 거나 좀 더 괜찮은 게 필요해서 위빌2. 자, 이때는 한 40만 원이었는데 이때는 한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여기 모니터 시스템 플러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뭔가 아쉬워. 이 짐벌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흔들려요. 닌자 워킹이라고 하는데 흔들리니까 요거를 좀 잡고 싶어서 세그웨이. 전동일이죠. 전동일도 막 배웠어요. 전동일도 막 사고. 여러분 영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영상 하다가 이제 렌즈를 바꿔가지고 끼고 촬영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그냥 렌즈를 가는 그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되고 특히 짐벌 같은 거에 달려있으면 막 밸런스 계속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S3를 또 한 대 영입을 합니다. 또 한 대 영입을 하죠. 예. 여기에다 또 저희가 90mm 마이크로 렌즈도 있어요. 어려운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뭐 추가적으로 뭐 삼각대도 있고요. 뭐 슬라이더도 있고요. 삼각대, 영상 삼각대 따로 있습니다. 영상 삼각대, 또 슬라이더. 아직 제대로 써보진 않았는데 슬라이더는 뭐냐면 이렇게 쭉 가는 거. 이게 뷰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슬라이더도 있고요. 뭐 다 단가들이 셉니다. 예. 이렇게 하고 또 뭘 했느냐?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영상에서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 움직이는 거를 잘 찍고 그걸 또 모니터를 해야 되고 왜냐면 잘 찍었는지 포커스가 맞았는지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영상이란 거는 항상 대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제 얼굴이 흐릿해졌다가 다시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최근에 영입한 게 로닌 4D라고 하는 거를 영입을 했죠. 요건 궁극의 짐벌하고 이 카메라를 합친 형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인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더 해야 될 거는 이제 조명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돼요. 조명 뭘 살지. 사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노하우를 익혀야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고 또 바꾸기도 하고 특히 지금 방송하는 시스템도 보면은 그 뭐랄까 막 계속 바꿔와요. 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투 채널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1년 넘게 배워왔고요. 얘기하면서 좀 숨이 막히네요. 그리고 노하우 익혀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올해 말에는 저희가 거의 영상 프로덕션이 되지 않을까? 아주 막 엄청나게 광고 촬영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요. 막 대형 업체가 찍은 거랑 저희가 찍은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한 개 더 있네. 드론도 있어요. 이 정도를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희는 되게 그렇게 큰 규모의 업체가 아닌데도 준비를 하고 계속 미래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침 라이브는 월수금 오전 7시 반에 할 예정이에요. 이름은 네트워 쇼핑몰 물어보삼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신청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자기 스토어 URL이라든가 경쟁하는 주요 키워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당선층 같은 거를 최대한 잘 적어주시면 저도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도 이런 방송 같이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채팅으로 만나면서 반가웠고 나중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